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네요. 저는 주말에 어머니 그 시골집에 찾아가서 오랜만에 시골집 구경도 하고 그리고 같은 누나들도 좀 보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최근에 양쪽 손을 수술하셨어요. 근데 그 수술한 손을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야초를 좀 주려고 그 아픈 손으로 붕대 감은 손으로 미나리도 다듬고 부추도 다듬고 그리고 상추도 뜯어주시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저렇게 나중에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제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제 스스로도 그러고 여러분도 한번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원의 마음가짐, 예, 저자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예, 이 사원의 마음가짐은 보면 예, 크게 5개 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원의 마음가짐, 제1장은 신입사원의 마음가짐, 2장은 중견사원의 마음가짐, 제3장은 간부사원의 마음가짐, 그리고 제2부 인생의 지혜, 제4장은 열린 마음의 힘, 예, 그리고 제5장은 충실한 삶의 원동력은 일이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1장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먼저 제1부 사원의 마음가짐의 제1장 신입사원의 마음가짐. 선택한 직장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당신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까지 부모나 선배 등과 많은 상담을 하고 나서 자신이 희망하는 회사를 결정했을 것이다. 당신을 받아들인 회사도 나름대로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채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때 입사는 지원자와 회사라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자와 회사의 인위적인 의사만으로 당신이 지금 회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한 나라에서 태어나 그 나라 국민으로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개개인의 뜻 정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크다란 힘, 즉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가 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도 자신의 의지 외에 그렇게 되도록 지어진 운명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가장 먼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운명이야 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좋다. 운명 운운 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란 숙명론자의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회사 일에 매진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남들과는 다른 강력한 무엇인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입사원에서 시작하여 한 직장에서 몇십 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당연히 온갖 종류의 어려움에 부딪힌다. 때로는 범인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올라 부하 직원까지 거느리는 입장이 되면 어려운 문제는 더욱 늘어난다. 그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맞는 상황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게 닥치는 거야? 라는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면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이건 내가 이 회사에 있는 한 넘어야 할 산이야 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운명론적 각오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될 것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는 각오를 다진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배짱이 생기고 강한 신념이 생긴다. 지금까지 어려움이라고 느껴왔던 일들이 오히려 자신의 성장에 있어 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역경이 닥쳐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회사 공동체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열쇠는 자신의 첫 입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즉 입사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각오를 다지고 회사 일에 매진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남들과는 다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지금 중견 간부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자기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한다. 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는 회사에 대한 신뢰다. 어떤 신입사원이든 자신이 입사한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비 지식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조직 구조나 생리, 자신이 맡은 업무는 물론 선배 사원조차 낯선 탓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회사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신입사원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회사는 없다. 먼저 입사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 사원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채용한 신입사원이므로 오히려 모두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주의를 주기도 한다. 이런 마음은 경영자에 이르며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된다. 경영자는 애타는 심정으로 신입사원의 성장을 고대한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 사원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라기도 하면 본인보다 더 큰 고통을 이기기까지 한다. 회사는 사원들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으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만약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회사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면치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회사의 발전도 기다릴 수 없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경제 발전과 인재 육성을 요구받는다. 일반 대중과 국가, 나아가 이 세계는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에 대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는 경영진을 포함해 신입사원들에게 이르기까지 노력을 거듭하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간다. 물론 수많은 회사 중에 예외가 있긴 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회사에 대한 의심과 회의증시가 높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일단 회사는 신입사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도 훌륭한 사원이 되어 회사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잠재력으로 작용한다. 회사는 사원들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회사는 부모 같은 마음이므로 당연히 회사가 직원들이 인재가 성장해야지 그만큼 능력이 레벨업되고 회사의 성과도 더 좋아지는 거겠죠. 다음은 회사를 칭찬하면 자신의 승진도 보장된다. 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입사해 중요까지 몰라도 부장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승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입사 첫날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첫 회사의 첫 느낌을 가족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출근 첫날에는 보통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사장과 간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시를 듣는 것은 물론 업무에 관한 세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가 저녁에 귀가하면 보통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출근한 느낌이 어땠니? 라고 물을 것이다. 이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별다른 느낌 안 들어요 라고 대답하면 가족들은 대단히 걱정할 것이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도 마찬가지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오늘 사장님이나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해서 얼른 크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가족들은 기쁨과 동시에 안심할 것이다. 자신의 성공이 결정되는 제1관문이 바로 이 첫 대답이다. 그런 대답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자기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 첫 대답은 가족에게는 기쁨을 주고 동시에 자기에게는 강한 암시와 각오가 된다.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은 다 아실 텐데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회사에 취직했다면 모를까.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면 괜찮은 곳이에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라는 말부터 주변과 자신에게 들려주기 바란다.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친구를 만났을 때다. 친구들을 만나면 역시 너희 회사는 어떠냐? 라고 물을 것이다. 이때도 같은 대답이 나와야 한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돼서 너무 기뻐. 이런 점들이 참 좋더군. 라고 말하라. 난 이 회사에 평생을 바칠 계획이야. 라고까지 확신에 찬 답변을 듣는 친구들은 당신을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들까지 감동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친척 집을 방문하거나 아는 어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라. 너희 회사는 뭘 만드냐? 저희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 이제부터 너희 회사 제품을 써봐야겠는걸?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정도면 대성공이다. 본인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소문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다 보면 매출도 늘어난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나 나 역시도 오랫동안 다른 회사 사원들을 만나왔는데 우리 회사는 재미없어요 라는 불평을 내놓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전 여기서 평생 열심히 일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런 회사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마음가짐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자기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든 주목받는다. 회사가 간절히 찾고 있는 인재가 바로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말고 누구를 부장이나 누구를 중력 자리에 앉히겠는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부장 정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든다. 그런 소문이 전해지고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 매출도 늘어나고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분 중에 신입사원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들어간 회사가 어떤 회사든 선택한 직장은 자신의 운명이다. 여기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 라는 각오를 다진다면 훨씬 더 그 회사에 대해서 애착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사를 칭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중에는 차장, 부장도 되고 그리고 임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까지도 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